MB 새누리심판 국민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민병덕 변호사고요. 요즘 선거운동하느라 아주 바쁘신데 또 MB 새누리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 맡으셔가지고 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파문으로 인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 몸통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전 정권 탓을 하니까 박근혜 위원장은 어느 정권에서나 사찰이 있었다라고 앵무새처럼 청와대의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더욱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MB 새누리 정권 국민심판위원회는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16일부터 2010년 6월 23일까지 23개월 동안 모두 195회에 걸쳐서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민간인 사찰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침묵하거나 입을 다물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경호실에 기록된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모두 195회의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별로 보면은 이인규 이분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6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성명 선임행정관을 27번이나 만났습니다. 또 이강덕 공직기강팀장도 15번이나 만나서 이인규 한 사람이 출입한 기록의 총 횟수는 62회입니다. 이 장성명 지금 이제 민정비서관이죠. 그 당시에는 선임행정관이었습니다. 장성명 민정비서관의 경우에는 본인은 이 민간인 사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인규 씨로부터 27회에 걸쳐서 보고받았다는 이런 그 기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기록 가운데 보면 2008년 10월 17일 여기 날짜별로요. 이렇게 이제 이것이 날짜이고 입장 시간, 퇴장 시간, 그리고 피면회자 직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몇 분간 만났는지의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만나는 분은 약 30분 정도 만나는데 약 6개월마다 한 번씩 2~3시간씩 그 면담을 한 기록도 여기 눈에 띕니다. 다음 진경락 씨의 경우에는 최종석 행정관을 무려 63회나 만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의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어제 영장 청구된 분이죠. 이강덕 공직기강팀장은 2번 만난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성명 선임행정관도 5차례나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진경락 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몇 차례 소환 조사를 연기해 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진경락 씨를 바로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이 진경락 씨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에 이 민간인 사찰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출입 기록을 보면 왕충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왕충식이라는 분은 최종석 행정관을 7차례, 장성명 그 당시에 선임비서관, 지금은 민정비서관입니다. 26번 만나서
전체 청와대 출입 기록이 48번입니다. 이 진경락 씨의 경우에는 청와대 출입 기록이 83회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부분의 보고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청와대에 지금 보고됐다는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을 봤을 때 권재진 당시의 민정수석,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 지금 위치에 그대로 있는 한 검찰이 아무리 사직생의 각오로 수사를 하더라도 이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당장 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 물러나야 합니다. 또 장성명 민정비서관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장성명 비서관이 보고, 그러니까 이런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보고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보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며칠 동안 청와대, 새누리당, 검찰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유재환 변호사님께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사찰의 80%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이 정부 이전의 자료들은 경찰청 내부에서 경찰청 내부 보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사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청와대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도 현 정부의 사찰 자료와 같은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또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어제 사직생의 자세로 수사에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자세는 사직생의 자세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사직생의 자세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팀의 면면이 그동안에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수사팀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생즉사, 또 살려고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속이 영장이 청구되고 있고 체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몇 달이 걸릴 특검 도입을 하자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과 수사를 막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이야기한 것은 지금 검찰 수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더욱더 활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특검 도입도 저희도 물론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 도입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하자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박영선 위원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진경락 수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장진수 주무관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진경락 팀장도 역시 상당한 심적인 고통과 심적인 갈등을 겪은 것으로 그동안 알려졌습니다. 진경락 과장이 역할이 아주 중요했었고 사찰과 증거인멸 모두에 관여되어 있었고 청와대 보고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진경락을 소환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열쇠이자 핵심 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인 발언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그 진경락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소환해서 더 추가로 조사해야 되는지를 이 출입 기록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진경락이 83회 청와대에 출입했습니다. 왕충식이라는 분은 48번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진경락 수사 여부가 이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은폐, 증거 인멸을 규명하는 어쩌면 핵심 고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렇게 195회에 걸친 청와대 출입 기록을 봤을 때 무엇을 보고받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청와대가 모른다라고 이제 발뺌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장성명 비서관은 무려 수십 차례에 걸쳐서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또 최정석 지금 구속되긴 했습니다마는 이 행정관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은폐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출입 기록은 2010년 6월 달까지의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민간인 사찰이 들통난 이후에 기록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민간인 사찰이 들통나고 증거가 인멸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 또 출입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출입 기록도 청와대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청와대 홍보수석 발표와 관련해서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청와대의 이틀 동안 기자회견을 보면 청와대가 국가기관인지 새누리당의 선거대책본부인지 몹시 헷갈립니다.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참여정부에서도 한 것이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인 사찰 문건은 법원에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청와대는 이 문건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 문건을 누구로부터 입수했습니까? 검찰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수사 주체와 수사 대상이 내통한 것입니다. 이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년 전 증거인멸과 늑장 압수수색의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이춘석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에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우리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검찰청을 갈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장이신 우인근 위원장님, 그리고 MB 새누리심판위원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영선 위원님, 김학재 위원님, 저 이렇게 대명이 같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민간인 사찰의 윗선이 과연 누구인지, 지금 박근혜 위원장 및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물타기를 내서 막으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3부장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인 사찰 문제는 우리 국기를 운란시키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형사 3부장이 특별팀장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형사 3부장 위에는 서울중앙지검만 보더라도 차장이 있고 또 검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검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정말 검찰이 사직수행의 각오로 이 사건을
운명을 걸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검사장급 이상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예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사팀을 꾸려야 하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 민간인 사찰 수사팀을 제대로 운영하고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검찰은 영원히 죽은 검찰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마디 첨언하면요. 어제 대검 브리핑은 이례적으로 대검 차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서울지검의 형사 3부가 하고 있습니다. 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대검 스스로 이 문제를 그렇게 중차대하다고 생각해서 대검 차장이 나와서 브리핑할 정도면 수사단도 그렇게 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법제상 검찰의 지휘선상에는 법무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현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있는 한 엄정한 수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검찰에 몸담았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스스로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스스로 정치권의 공세에 의해서 물러나기보다는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언론자유수운동본부에서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KBS 김인규 사장이 새노조의 기자 PD 40여 명을 무더기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불법 사찰 문건을 폭로한 리셋 KBS 뉴스9 제작진 11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인규 사장은 이 징계 절차 즉시 취소하시고 물러나 주십시오. 또 MBC에서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3명, 박준우 기자, 이성태 콘텐츠 부장 등 4명을 지금 바로 오전 이 시간에 징계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요. 예, 이거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물러나야 할 낙하산 사장들이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언론인들을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이 사태를 보면서 1975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아버지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동아 조선의 언론인 대량 해직의 망령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KBS 망령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KBS 새노조와 MBC 노조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저희도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와대와 총리실이 할 일은 진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한에서 한 진실에 대해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닥치고 진실 공개, 이게 저희의 핵심 요구입니다. 진실만을 공개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